불로 불사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궁극의 소망이었습니다. 진시황의 불로초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불로 불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지 않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 보호탑 해파리인데요. 귀엽게 생겼죠. 이 해파리는 늙었다가도 먹이가 없어지면 젊어지고 다시 늙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역노화가 가능한 사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원리를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역노화가 현재는 가능한 것일까요? 영화 속 이야기였던 역노화가 이제는 실험실에서 실현 가능한 가능성을 갖춘 그런 과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의 역노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텔로미어를 느리는 역노화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부분에서 신발끈의 끝을 감싸는 플라스틱 마개와 같은 그런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화가 되면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그 짧아진 텔로미어 때문에 늙고 털도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쥐에게 텔로미어를 다시 길게 만들면 젊어질 뿐 아니라 수명도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의 일입니다. 이때 역노화라는 말을 과학 논문에서 거의 처음으로 과감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젊은 피를 수혈해서 회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에 젊은 피를 수혈한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쥐를 대상으로 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2개체의 순환계를 공유하게 만드는 파라바이오시스 실험입니다. 늙은 쥐와 젊은 쥐를 수술로 연결해서 서로 피가 순환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젊은 피를 받은 늙은 쥐에서 신경세포가 많이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젊은 피를 수혈받으면 뇌가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로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역노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개체가 늙게 되면 늙은 세포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를 제거하는 약들을 세놀리틱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약들이 세놀리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놀리틱을 늙은 쥐에 주사를 하면 역노화가 일어나고 털색도 까매지고 전반적으로 젊어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아직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방법으로 야마나카 인자라고 하는 줄기세포에 중요한 단백질을 넣어서 세포를 젊게 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 야마나카 인자를 적당히 넣어주면 세포를 젊게 만들 수 있고 재생 그리고 역노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상된 간이 회복된다든지 시각신경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노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보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미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억만장자들이 설립한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알토스는 아마존 창립자가 설립한 회사로서 야마나카 인자를 기초로 하는 역노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창설한 칼리코는 노화의 생물학을 이해하고 그 결과물에서 역노화의 비밀을 찾겠다고 합니다. 페이팔의 창립자가 만든 유니티는 세놀리틱을 중심으로 역노화를 직접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눈의 노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노화 연구에 있어서 기업은 실용화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면 공적인 영역에서는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가 대표적입니다. 설립 50년을 넘긴 장수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시도하고 있는 가장 담대한 도전은 알파 H라고 부릅니다. 아주 도전적인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임명된 프로그램 매니저 중 한 사람은 장 에베르라는 유전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뇌에 대해서도 치환을 통해서 젊은 뇌로 만들 수 있다는 상당히 도발적인 내용의 책을 쓴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의 도전이면 가히 파괴적 혁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요? 한 대표적인 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하나입니다. 국립노화연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50년 전에 만들었던 노화연구소를 우리는 아직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역노화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한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연구들은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역노화 자체의 위험성,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대부분 몸의 일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연구에 대한 어려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면서 재생 그리고 역노화 능력을 잘 유지하는 것이 향후 연구의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확실히 후발주자입니다. 아니, 아직 그 걸음을 떼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적 동향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방향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노화의 지표 확립, 경구형 역노화 약물 개발, 야마나카 방식의 최적화,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기술의 조직적 특이적인 그런 적용, 그리고 다양한 역노화 기술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부작용을 확인하고 극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역노화 기술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려 합니다. 한센병은 세균에 의한 질병입니다. 한센으로 진단을 받으면 뎁손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센인들 중에서 이 항생제를 평생 드신 분들이 사실 오래 사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항생제를 저희가 예쁜 꼬마 선충에 먹였더니 수명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그 표적을 찾아보니 세포 내 에너지 생산을 위한 효소를 약간 저해함으로써 활성산소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뎁손이 항생제여서 함부로 쓸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아니면서 수명 연장 효과를 내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한다면 대단히 유용한 항노화 물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고전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에 왔으니 인공지능에게 물어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한 새로운 유도체들을 디자인해보라 라고 명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이상적이기로는 원하는 기능을 가지는 완전히 새로운 화합물질을 디자인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 특히 역노화, 항노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명한 노화학자 2명이 내기를 걸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50세까지 사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아니다 라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내기를 걸었습니다. 150년이 지난 후 답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이분들은 세상에 안 계시겠지만 그 자손들이 물려받을 것입니다. 현재의 정설로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사람의 수명을 150세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상상의 속도를
상상을 넘어서는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 보입니다. 영노화 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된다면 저는 150세를 돌파할 것이라는데 걸겠습니다. 노화를 거스르고 사람의 평균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술이 개발되는 사회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과학에서 찾기보다는 사회적 논의와 통찰을 통해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노화의 영역은 과학이기도 하고 사회학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학계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산업계에서는 역노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박원석 아모레퍼시픽 R&I 선행 뷰티 연구소장을 소개합니다.